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보라돌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라돌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보라돌님.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피곤하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늦게까지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자, 일단은 보라돌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좀, 이야기 시간이 되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네네. 이걸 조금 이게 압축해서 얘기할 거라, 근데 귀신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이제 집안에 이모님이 무당이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원래 신을 받거나 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뭐 이제 누르는 그런 걸 하고, 이모님이 이제 뭐 귀신을 안 볼 수 있게 하거나 이제 좀 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부적 같은 걸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얘가 이제 어린 마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타임캡슐 묻는다고 그걸 이제 같이 묻어서 그 부적이 없어진 이후부터 귀신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야. 그 가위도 더 많이 눌리고 괴롭힘을 조금씩 당하면서 시작이 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보라돌이에요! 원래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에 이제 도서관에 같이 앉아 있으면 무덤이 보여요. 그 창문 밖으로 무덤이 보이는데 얘가 맨날 이제 그런 데를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귀신 같은 걸 못 보니까 걔는 이제 보는 걸 아니까 뭐 또 저기 뭐가 보이냐, 뭐 저쪽에도 뭐 귀신이 있냐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냥 장난 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길 쪽으로 해서 그 길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무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예. 그 나무에 어떤 여자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가위가 눌리면 딱히 뭐 막 괴롭히진 않는데 되게 차갑고 막 발가벗고 나오는 귀신들도 많다. 어이구야, 진격의 거인 마냥. 네, 그래서 네. 되게 발가벗고 차가운 느낌인데 막 해괴망측한 모습은 아니고 되게 평범한 모습의 귀신들이 많다 막 이런 네. 얘기를 되게 항상 자주 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 날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한스델리 아세요, 돌미님? 한스델리? 한스델리? 예전에 되게 이제 약간 싸게 파스타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던데, 예. 저희 어리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 보면 저랑 한 가지만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이제 4차선 도로가 되게 크게 있고 자동차 신호등이 있는데 그 위쪽에서 고무탄내가 나는 검은색 형체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말하기로는 자기 경험상 저렇게 고무탄내가 나는 형체가 없는 저런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사에서 죽은 애기 귀신들이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아사했다면 굶어 죽었다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되게 고무탄내가 나고 형체가 없고 이제 그런 애기 귀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게 무서운 게 한이 없고 딱히 막 걔네들이 원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은 귀신이라서 뭐 어떻게 저걸 풀어서 보내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제 소리가 울리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뭔 소리야 이게 뭐 귀신 죄송해요. 소리 저희 같아? 강아지가 신나가지고. 아, 강아지 소린가 이게? 뭐 이러는데? 아, 네, 맞아요. 강아지가 장난감 가지고 신나가지고. 아, 저는 드디어 잡혔다. 귀신 드디어 잡혔다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가 이제 물고 으르릉거리는 소리구나. 이러면서. 잡고 있었는데 이거 도망쳐 나가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악마가 아니라 천사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네, 그냥 귀신 소리 아니라고, 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걔는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짬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 너무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근데 걔네들은 아무리 지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밥을 먹다가 가게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네.
제 뒤에 바로 입구가 있는데 복도가 좀 길었어요. 들어오는 입구 쪽 복도가. 근데 거기에 쭉 해서 이제 양쪽으로 화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전 또 이제 장난을 치면서 예. 왜 또 뭐 보여? 또 뭐가 있어? 그냥 이랬는데 친구는 또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이제 빨리 먹고 나가자 이래서 그냥 뭐 알겠다 이러고 이제 먹고 나왔는데 그게 한 2층인가 3층인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어깨를 이렇게 톡톡톡톡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다. 뭐 하는 거냐 네. 이랬더니 아니 저기 우리가 그 귀신 얘기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귀신들이 화분에 쭉 앉아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 빨리 먹고 나오자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일 있으면 이제 원래 어깨 털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럼 빨리 어깨 더 털어봐라. 나 무섭다. 소름 예. 돋는다. 이러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걔가 딱 1층에 도착하니까 아무래도 그 귀신이 마음에 걸린다. 나 과자라도 이렇게 몇 개 사놓고 가야겠다. 그래도 애기고 아사에서 죽은 애기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아 뭐 그러자 이러고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몇 개 샀어요. 근데 사서 나오는데 얘가 조금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 근데 얘가 평소랑 되게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풍기는 분위기도 다르고 애가 뭔가 평소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좀 더 어색하고 약간 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전 또 이제 장난 반, 진담 반, 뭐 아까 그런 얘기도 해서 막 무서움 반 해가지고 아, 너 왜 그러냐? 너 누구냐? 친구 이름 뭐 똘비라고 하면 너 똘비 아니지? 너 내 친구 똘비 아니지? 이랬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냐고 나 똘비 맞다고 이래서 그냥 계속 가는데 애가 점점 이상한 거 점점 이질감이 들고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서 전 계속 물어보고 그 친구는 계속 맞다고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등에 딱 도착을 해서 신호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옆에 보면 네모나게 상자처럼 뭐 조정하는 그런 박스인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잘 올려놓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애가 평소에 막 조잘조잘 말도 엄청 많고 저한테 되게 막 귀찮을 정도로 붙던 친구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날은 저한테 막 붙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죠. 네. 너 똘비 아니지? 빨리 말해봐. 바른 대로 말해. 너 똘비 아니잖아. 걔는 계속 맞대요. 그래서 네.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저희 집 앞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맨날 버릇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항상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이 13층이면 13층까지 이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데려다 주던 친구였어요. 여자인데. 예.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전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너 뭐해? 안 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알겠어 이러고 타는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뭐야 쟤 왜 저래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저는 문 쪽 구석에 버튼 누른 쪽 반대쪽 구석에 있었고 그 친구는 약간 중앙에서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자마자 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빙의가 된 거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눈빛이 딱 변해요. 평소에는 되게 장난기 있고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생전 처음 보는 되게 차가운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거 싫어하니까 얘한테 다른 거 사다 놓으라 그래.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문이 딱 닫히자마자 너 되게 눈치 잘 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제가 뭐 지금 이때쯤 그런 걸 겪었으면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몇 대 치고 말았겠는데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고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이러고 있어. 문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알겠다고 내가 꼭 얘기하겠다고 이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얘가 저희 집까지 따라올 거야 무서워서 예.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약간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숨어서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일부러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까지.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집에 또 따라오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에다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하면 얘가 저 빙의에서 막 풀리거나 깨어날 수 있으려나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또 배터리가 다 나가서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하는 거 딱 보고 진짜 미친 듯이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려면 이제 핸드폰을 켜야 되니까. 예. 근데 핸드폰을 방에서 혼자 충전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빠랑 다 계셨었는데 핸드폰 충전기를 들고 거실 TV 앞에 가서 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계시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막 충전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한 10분인가 지났어. 핸드폰이 이제 그때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그쯤이면 이제 집에 도착하고도 남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막 전화를 했죠. 근데 막 몇 번 안 받더니 한 3번인가 4번쯤 했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집에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나 이모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랑 나랑 밥집에서 밥 먹고 내려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했다. 나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잠깐만 그럼 나 갔다 올게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 더 무서우니까 그냥 거실에서 그러고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얘가 또 카톡은 또 안 봐요. 계속 카톡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갔더니 뭐 이게 누가 장난쳤는지 뭐 진짜 그 귀신이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걔가 사놓던 과자가 다 뜯어져서 사방에 다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되겠다. 다른 과자라도 사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사놓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냐고. 근데 전 또 이제 막 공포영화 보고도 막 악몽도 안 꾸고 되게 잘 자는 타입이어서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날 그랬구나 이러고 그냥 잘 잤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걔 원래도 워낙 연락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유난히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영화 하나 볼 겸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얘가 체대 입시 준비하려고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계단 내려가다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서 뛰어내렸더니 다리가 아작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체대 입시도 준비했는데 다리가 그렇게 부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기도 속상하다고 이대로면 나 운동도 계속 못하고 못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애가 되게 우울해하고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네. 걔도 위로해 줄 겸 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다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둘 다 그냥 계단 내려가자 이러고 눈앞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애는 다쳤으니까 제가 부축을 해서 막 가는데 얘가 또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면서 나 이거 4칸인가 5칸에서 뛰어내려가야 된다고 막 뛰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막 되게 말랐거든요. 마르고 저보다 키도 작고 그런데 제가 힘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내려고 하는 걸 어떻게 잡다가 결국은 거의 끝에 와서 이제 뛰어내리기는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얼마 안 되는 데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다친 애가 이걸 또 뛰어내리면 어떡하냐고 너 미쳤냐고. 근데 걔 그때는 또 정신 또 차렸나 봐요. 나 이상하다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를 안 보고 일단 동네로 다시 돌아왔어요. 애가 이런 상태니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려면 되게 역 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역에서 저희 집까지 뭐 버스로 한 20-3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네. 그대로 오려고 버스를 같이 탔는데 그때 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너한테 그 얘기 듣고 과자 바꿔놓은 이후로 자꾸 꿈에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애기 귀신 나오는 가위도 너무 많이 눌리고 얘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너가 이모를 찾아가던 네가 뭘 하던 나한테 얘기를 좀 해서 같이
같이 뭘 찾아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다친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얘는 미친 애인가? 막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까지 됐으면은 자기도 뭘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가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하려고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진짜 얘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게 한참 지나요. 얘가 그때 이후로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어쩌다 한두 번씩 보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되는 그 시기가 와서 얘가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 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좀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연락이 됐다가 또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하면 없는 번호입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근데 뭐 제가 어떻게 걔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걔네 집에 가도 애는 없고 어머님만 계시고 이상하다 애가 왜 없어졌지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연락이 끊긴 지점은 저희가 성인이 이제 갓 된 20살, 21살 요 시점이었거든요. 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휴학을 하고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뛰어나가서 야 똘비야 이랬더니 걔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오랜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애가 엄청 어두워지고 진짜 뭔가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마르고 애가 막 정신이 나가 있는? 그래서 애가 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연락 좀 하지. 전화번호는 뭐야? 왜 전화는 또 왜 안 돼? 왜 없는 번호라고 떠? 이랬는데 애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한 두세 번 그거랑 반복을 하다가 세 번쯤 만났을 때쯤 이제 얘가 나 지방에 공장 내려가 있다. 예. 동생 학비도 벌어야 되고 어차피 나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돈이나 벌어야 돼서 그냥 지방에 공장 내려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냐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라고. 이번엔 내가 네 전화번호 꼭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또 연락이 또 간간히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오더니 야 보라돌아 나 올라왔다 동네에 이제 아예 올라왔다 우리 같이 술 한번 먹자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알겠다고. 그래서 같이 술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얘가 이제 공장을 갔다고 했잖아요 지방에. 네. 그랬던 이유가 그 애기 귀신 있잖아요. 예. 그 귀신한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그날 귀신이 계속 자기 몸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한 번도 그래도 빙의 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가 다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다 망쳐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를 괴롭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사도 되게 너무 심각할 만큼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또 그 친구 상황이니까 제가 막 정확히 말하기는 좀 힘든데 약간 그냥 부모님한테 사람 취급 못 받고 약간 도구 취급 당한? 예.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기댈 데도 없고 안 그래다가 이제 귀신한테 또 괴롭힘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얘가 멘탈이 아예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대로 있으면 내가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른다. 예. 이런 판단 아래에 기숙사가 있는 지방 공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핸드폰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대요. 근데 술을 먹을 때마다 그 귀신이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더래요. 술을 먹을 때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에 공장에 일을 나가면 그 귀신이 딱 보이는 순간 필름이 딱 끊긴대요. 예.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자기 손이 막 기계 앞에 가 있고 그래서 막 팔이 막 몇 번 잘릴 뻔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든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술도 안 먹고 혼자 이제 갇혀 사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 귀신을 내가 어떻게든 무시한다.
내가 어떻게든 무시해서 제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생각을 그때서야 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른 척을 한 2년 3년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애가 흐려지더래요. 흐려지고 잘 안 보이고 나한테 이제 손을 대지 못할 정도까지는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올라와서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또 그때 당시 걔가 그 공장에서 그래도 2, 3년 일했으니까 돈을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머님한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냐, 너 진짜 힘들었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자기는 얘라도 이제 덜 보여서 다행이고 얘가 이제 나를 어떻게 못 괴롭혀서 다행이라고, 그게 말이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도 시들문 많이 들어보면 항상 이제 뭐 종교가 있으시냐, 종교가 있으시면 이런 일이 있으시면 종교 쪽에 좀 이제 가보셔라, 아니면 뭐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거 믿으시면 그쪽으로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서 얘한테 교회를 다녀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못했던 이유가, 얘가 계속 이렇게 귀신을 봐도 못했던 이유가, 얘가 걔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거 묻었다고 했잖아요. 네. 타임캡슐에. 그때 이후로 계속 귀신들이 보이기도 보이는데 나쁜 귀신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신앙적인 믿음 뭐 이런 걸 가져보려고 교회를 한 군데 다녀봤었대요. 오. 근데 교회에서 좀 이제 안 좋은 교회를 갔던 거죠. 하필 또. 네, 하필이면. 그래서 그 친구는 하필이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제 안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트라우마를 되게 심하게 가질 만한 일을 또 겪게 돼서 얘가 종교도 못 가지고, 무당이셨던 이모님이 연락도 안 돼서 그것도 다시 못 받고, 또 가족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연결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얘가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든 그렇게 버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약간 반은 믿고 반은 저게 진짜일까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전 걔가 눈빛이 변하고 뭐 흔히 말하는 빙의하는 그런 증상을 봤어도 네. 저는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고 귀신 얘기라고 해봤자 그 친구한테 들었던 거 그게 네. 다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안타까우면서도 얘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머리가 아픈 건가 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네. 그냥 그날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래도 애가 돌아왔으니까 그래 그거면 됐다 해서 그러고 말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연락이 잘 됐어요. 네. 연락을 하면서 그냥 뭐 소소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뭐 너가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리는데 저 이제 장난으로 뭐 잘생긴 귀신은 없냐 이러면서 예. 긴장도 풀 겸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얘가 또 이제 너무 무서워만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무서운 귀신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귀신도 많고, 가위 눌렸을 때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가 막 누가 가위 눌렸을 때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되게 멀쩡한 형태의 귀신들이 많았다고. 네. 그래서 막 그런 귀신들 중에 잘생긴 귀신도 많다. 네가 원하면 이게 가위가 눌리는 거긴 하지만 잘생긴 귀신 하나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칠 정도까지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때까지 얘는 많이 흐려진 상태니까 네.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나름 잘 지냈어요. 제가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그쪽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사무직이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이쪽 계열의 회사에 온 지 좀 짬이 좀 돼서 와봐라, 우리 회사 와봐라, 뭐 이런 부서가 있고 너가 하기에 힘들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예. 이러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걔가 또 이제 어떻게 와서 잘 했어요. 근데 얘가 또 어느 날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서로 일이 바쁘고 예전만큼 뭐 자주 만나거나 가끔 만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걔랑 저랑 패턴이 아예 달라 버리니까. 그 친구는 또 이제 적응하러 맨날 야근하고 이랬으니까 주말엔 그 친구가 되게 부지런해요. 또 알바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못 만나다가 연락도 진짜 간간히 했어요. 저도 피곤하니까 연락 잘 못하고 그 친구도 야근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저희 집 불러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또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됐거든요. 예. 저는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연락이 두절이 됐다가 걔가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나타난 거였잖아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근데 그때도 애가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다가 연락이 끊긴 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얘가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고 네. 자기가 이겨냈던 그게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고 되게 막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얘가 어두워지더니 연락이 뜨문뜨문 되다가 이제 아예 끊기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그냥 단순히 연락이 안 되고 얘가 단순히 그냥 좀 우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된 거면 다행인데 얘가 또 귀신이 들려서 그런 식으로 된 거면 어떡하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제가 뭐 느끼거나 이럴 수도 그렇죠.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예, 근데 또 막 제 주변에는 뭐 제가 아는 무당분들도 없고 제가 막 그런 걸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은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알아본다거나 얘가 또 막 사회생활이나 뭐 인간관계 넓어서 제가 뭐 타고 넘어가서 알아본다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친구 자체가 이제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다 끊어냈거든요. 제가 약간 집착을 좀 잘해서 끊임없이 그냥 연락을 계속 했어요. 네. 보이면 이제 친구니까 야 이러면서 붙잡고 이러니까 걔도 이제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건데 근데 또 희한하게 얘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연락을 끊기기 직전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상황이 집안 사정이 좀 괜찮아지다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얘가 되게 의지하는 고모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고모님마저 얘한테 막 해를 가고 이러고 시작했던 거예요. 전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가 왜 또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냥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저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이제는 연락을 해도 약간 또 예전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뭐 없는 번호입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제보를 해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연락하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기도 하겠고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절대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부정이나 이런 걸 받으셨으면 절대로 이걸 떼어놓지 마시고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혼자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제 도움을 구하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친구도 이걸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 네. 무사하다면 연락을 좀 달라. 무사하지 않아도 연락을 좀 달라.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든 널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좀 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뭐 되게 결론이 없어요. 얘기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게 없고 뭐 솔직히 이 친구가 다시 연락 끊기기 전에는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되게 잘 됐잖아요. 애가 이제 귀신도 덜 보게 되고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뭐 걔네가 나를 이제 만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얘도 다시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또 연락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근데 저도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보라돌님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 거예요. 뭐 아니면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런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는 귀신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신을 볼 수가 있으면 들릴 수도 있다.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빙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산 아이 귀신은 빙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안 좋은 일들,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들락날락거리면 이미 구멍이 생겼다라는 뜻인데 그 구멍이 결국에는 가족들 간의 그런 불화로 인해서 더 구멍이 커졌을 거고 그 구멍은 계속 어떤 귀신이든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사한 귀신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연을 되게 많이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 근데 꾸준히 이 친구가 저랑 연락이 다시 끊기기 전까지 얘기했던 게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나한테 보였던 건 걔 하나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무탄 내가 나시면 여러분 모른 척하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연락이 안 되시는 그런 경우는 일단 좀 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마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면 제 방송 거의 무조건 보실 거예요.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가 검색을 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러다가 제 채널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서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듣고 계신다면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보라돌님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분은 저는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무속적인 관련해서 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터링이 굉장히 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그냥 영매 체질이신 귀신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지켜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오늘 보라돌님께서 또 친구분에 관련된 소름 끼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친구분이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보라돌님처럼 이런 또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친구분이 옆에 있으시면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라돌님께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라돌님. 아니에요. 아이고. 약간 두서없이 말씀. 아니에요. 이야기 진짜 잘하시네요.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아지도 잘 자. 산책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죠. 뭐 오지랖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시들무하면서 시참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게 긍정적인 뭔가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라돌님 친구분이 혹여라도 듣고 계신다면 연락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